2월 초에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죠? 적어도 증시에서는 커다란 이슈도 없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미국채 금리의 속등으로 촉발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빅스 지수 급상승하니까 ETF의 알고리즘 매매로 내관을 건드려서 폭발한 것인데 또 다른 얘기로는 시장의 연중 길들이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트럼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이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작년에는 세수를 줄이는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예산안에 합의를 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돈은 조금 벌고 많이 쓰겠다니 아무리 미국이 돈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상승 국면에서의 재정 정책은 독이죠. 암 환자 초기엔 강력한 항암제가 도움이 되지만 일단 회복 시기에 들어서면 컨디션 조절로 천천히 슬로우 해줘야 되는데 계속 강력한 항암제를 쓰면 정상세포까지 싸그리 말려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강력한 항암제는 재정 정책이고요. 그래서 3월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남의 싸움터에 나가서 기운 뺄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저렇게 하니까 시장이 지금 고점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천천히 전진할 것이 급발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때 전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날은 모르니까 과거를 한번 뒤돌아 봐야 되는데 멀리 가지 말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지난 1, 2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2016년에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경제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2017년에는 시메트릭 인플레이션 골 대칭적 물가 목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2016년에는 금리를 안 올리니까 경기가 더 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 고압경제이고 그렇게 하다가 2017년에는 무조건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이 박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디플레도 우려하면서 물가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것이 대칭적 물가 목표죠. 2016년에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이걸 시장이 좀 오해해서 너무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고점으로 다가서서 내려앉지 않을까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고 2017년에는 연준에서 물가에 맞춰 금리를 조절하겠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주식이 초강세가 일어났죠. 미 3대 증시는 평균 25% 정도 상승했고 그러면서 코스피도 2000에서 2500까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얼마 전에 시팩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재임 기간에 37% 상승했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트럼프는 숟가락을 얹어 놓은 거죠.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은 거고 연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잘 나가던 전 세계 증시가 2월 초에 한번 크게 내려앉았는데 이것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한국 증시, 이머징 증시에는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유로존이죠. 지금까지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해서 약해지니까 유로로 대출받아 이머징에 투자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긴축 모드로 돌아서면 유로화가 강해지면 그 돈들은 가만히 있어도 원금이 커지니까 그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에서 털고 나와야 하는 압박이 생기는 거죠. 환차손 때문에. 그러면 이머징 한국은 거시적 분위기가 악화되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은 그나마 IT 빅사이클에 맞물려서 그나마 없는 살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려주었죠.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IT 빅사이클도 끝난 것 같고 새로운 대형마 중국도 출연하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새로운 동력이 출연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IT는 버텨주고 주변에 소외되어 있던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한 철강, 정유, 화학, 조선, 소비, 내구 소비재 등 크리티컬, 즉 경기 민감주가 고개를 들고, 그리고 달러가 OITP, 달러 인덱스 말고 주요 수출국 대비 달러 인덱스가 강해졌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면 숨통이 트일 거고, 거기에 유로화의 강세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전 세계가 일제히 긴축 모드로 전환하니까 그건 시장의 방향이 밀물에서 썰물로 바뀐 거고, 그러면 전환점에는 당연히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긴축 국면의 단기적 변동성 장세인데, 왜? 물결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쉽게 말해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인데, 저희의 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뛰어내리고 싶죠. 개인들은 이 정도 올라오면 먹을 만큼 먹었다 하거든요. 앞은 안 보이고 작년에 괜찮게 먹은 것 같고, 그러면 먹은 거 잃는 것보다 지금쯤 그냥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진짜는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나가고 싶어 하죠, 개인들은.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왜? 개인들의 멘탈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앞은 안 보이고 그냥 숫자로만 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 재미없을 것 같고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분양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본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는 것은 지금 너무 뜰까봐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이 잔치를 중앙은행은 여기서 끝낼 생각은 아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은 아직까지 무너진 역사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